안녕하셨어요? 건강 좋으셨죠? 네.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 뵈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좀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님들도 좋은 말씀 한번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하시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절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제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좋은 계절이 옛날에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이 좀 짧은데 어찌됐든 간에 날씨가 활동하기 좋은 이런 철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야유회는 아직 안 다녀오셨나요? 네. 좀 있으면 예. 아니 여기서도 단체로도 같이 좀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6월 8일날. 아, 그러세요? 예. 좋은 때 이제 좋은 구경 많이 하시고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사실 그냥 머리 쓰는 이런 것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전에는 저도 그냥 건강에 관련된 얘기나 이런 것들 들으면서 보면 무병장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병장수. 그렇죠? 예. 장수는 장수인데 우리가 무병장수. 근데 그게 조금 요즘 와서는 개념이 좀 바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몸 안에 병이 없으면 방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평생 건강하니까 건강관리를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몸에 탈이 나고 오르고 그러는데 요즘 와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일병장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조그마한 병,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병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 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어떤 때는 또 설득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래요. 오래 쓰면 어때요? 조금씩 그렇죠, 망가지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몸 안에 있는 것도 역시 이때요. 이런 것들이 좀 오래 두면 닳고 고장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혀 탈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최소한 60년, 70년, 80년씩 썼으니까. 그러잖아요. 새로 된 것도 다르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전에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무병장수를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뭐예요? 병 하나, 일병장수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컨트롤은 쉽게 해서 이제 심하거나 깊은 병이 아닌 적당한 병을 자기가 관리를 해가면서 건강을 해주시는 거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건강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깊어진 병 때문에 본인이 건강에 과신하다가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고 오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제가 와서 이제 영어실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 여기 와 계신 아버님들은 익선시대 된 수준이 제일 높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필기해 주시고 읽고 쓰고 그러고 그러는데 항상 다른 데보다 준비를 제가 더 해와요. 오늘도 역시 짧은 거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들을 오늘 하루 정도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옛날 생각하시면서 머리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머리를 푼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특별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없거든요. 천천히 보시면 우리 어머님 수준이면. 그래서 이제 특히나 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자 한자 초고초 이렇게 보다 보면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아마요. 네. 자, 잠깐 좀 필기 오죠. 여기 있네. 아, 예, 그쪽에.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풍류라는 말을 하죠. 풍류.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계절을 느끼고 알 때는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이 돋아나는 즉 꽃이 피거나 풀이 나거나
생명체 주변에 보이는 내 생명체를 보고들 아는데 바람 끝으로 사실은 우리가 계절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예. 바람도 어떻게 계절 따라 어떻게 돼요? 봄에는 훈훈하게 불어오죠. 여름에는 무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에는 그래도 좀 서늘한 바람, 이런 바람들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뭐예요? 찬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절적인 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 이제 시절에 이런 얘기들을 시후 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바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깊어져요. 바람 얘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바람은 사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어디든 가요. 어디든. 예.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인생을 뭘로도 비교를 해요? 바람으로도 비교를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바람의 특성이 좀 그런 걸 빼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바람 끝에 계절이 묻어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있죠. 봄에는 훈풍이 불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뜨거운 무더운 바람이 불고, 가을에는 서늘한 바람, 겨울에는 추운 바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람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의미를 깊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아버님들이 특히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보면, 그 옛날에 이렇게 멋있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뭘 안다고 그래요? 풍류를 안다고 그러죠? 풍류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풍류하면은 뭐예요? 한량들, 그렇죠? 한량이 사실 굉장히 멋있는 얘기인데, 있고, 능력도 있고, 그냥 무의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풍류라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풍류는 그, 유자는 보면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흐를 유자거든요. 그렇죠? 바람이 흘러가듯이.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순리가 있어요, 순리가. 순하다 할 때 순리거든요. 이게 보면 이는 어머니하고 아시다시피 이치예요. 이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치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도 역시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거꾸로 막 역으로 이렇게 부는 것은 없어요. 순리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건 바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인생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흐름 자체를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바람인데 보면은 풍자가 있죠, 풍자가.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문자는 그 배의 돛대 있죠, 돛대. 그걸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돛대. 보면은, 문자 되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돼요? 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보면은, 순풍이 불어야 순조롭게 어떻게 돼요? 운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대로, 흐를 유자거든요. 보통 보면, 흐를 유자. 요 자도 많이 보신 글자죠? 무엇이 흘러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유자도 어차피 재미로 이제 그 머리 풀기 위해서 어머니와 하신 것들이니까 보면은 이 유자도 원래 이게 앞에 이렇게 물자가 들어가면 흐르고 관련이 돼요. 물어보요. 그러죠?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고 관련이 돼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보면은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 그 아들 자자라고 해요. 아들 자자도 뒤집어 놓은 거. 이렇게 밑으로 이것도 역시 물을 나타내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자라는 것은 어머니 몸에서 아기가 나올 때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흐를 유자가 됐다고 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이 지금 아기는 아기인데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거. 이게 순리죠. 사실은 이렇게 흘러나와야죠. 아기들 나오면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나오면 수술도 오고 그러죠. 그 난산이라고 그러죠. 어머니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순리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래요. 이제 풍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류를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풀어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요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치원은 다 얘기 들어보셨죠? 고은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그 어머님들 옛날에 공부하실 때 보면은 외로울 가짜 부르문자 써서 고은 최치원 아마 혹시 얘기할 때 거기까지는 얘기 들었는데 경주 출신가요? 혹시 어머니 아버지 중에 그 성씨가 어떻게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경주 출신 실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튼 그 신라 시대 사람으로 천재라고 그래요. 천재. 근데 이제 우리 역사에는 천재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가장 손에 꼽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치원이라는 말도 본래 이제 아시지만 이게 볼수 때 표시들 보면은 이를 치하고 이제 멀은 자인데 한단에 보시게요. 이를 치자. 이것도 이제 그 보면은 사실 우리 생활에서는 공자님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요. 여러분들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치원이라는 것은 이게 멀은 자예요. 이것이 어디에 이르다 이런 뜻이고 알겠죠? 그래서 치원 먼 데까지 이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아주 멀리까지 이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본래 이제 그 어원 자체는 그 공자께서 쓰신 그 논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자장이라고 그 공자의 제자의 이름을 그저 편명으로 쓴 그 자장이라는 그 편에 나오는 거라고요. 뭐 이제 치원공이라고 해서 앞부분은 조금 이제 좀 다른데 의미가 이렇게 해서 학문적으로 이제 커다란 완성을 이루라고 해서 지어진 것 같아요. 치원이라고 해서 최치원. 예, 그 의미가 있거든요. 아마 그 자주 말씀드렸지만 표시들은 이제 이분들 시를 보는데 굉장히 자부심들이 강해요. 예. 예,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그저 천재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그 남낭비 서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쓴 글은 전하지 않는데 일부분만 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풍류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전통 사상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써놓은 글이 일부 전해져 내려와요. 상봉사 책에.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좀 한 번 정도 읽어보게. 거기 나와 있는 것도 몇 가지는 빼고 많이 앉아 보면 몇 가지 한두 글자나 빼고 거기 다 아시는 평이한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변에 아주 깊이가 있고 심오한 생각이나 사상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럼 따져보면. 예.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진짜 참다운 진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쉬운 말이나 쉬운 글을 써는 것이 그게 진짜 진리예요. 중국의 그 유명한 시인인 백거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시를 쓰면 옆집에 계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한테 들고 가서 그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옆집에 계시는데 못 배웠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렇겠죠. 옛날에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도 이제 한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접하기는 하셨어도 당나라 시대면 벌써 원칙적인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쓴 글을 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옆집 할머니한테 가서. 그래서 그분이 이해할 때까지 자기가 쓴 글을 쉽게 고쳤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진짜 진리나 진짜 좋은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들어야 돼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아이들조차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좀 공부를 했다고 하셨다고 그래도 이제 이것을 혹시 더 좀 쉬운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려운 글자는 거의 없어요. 그 제목에만 그 난자라는 이제 난낭비 서문에서 난자가 좀 어려운 글자인데 그 새의 한 종류예요. 날아다니는 새 있죠? 새의 한 종류. 난자가 좀 어려운데 연자 밑에 세 줄자가 들어있어서 좀 어떻게 보기 복잡한 것 같은데 나머지 본문의 글자, 서문의 글자는 어려운 글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시게요. 네. 자, 거기 보면은 처음에 나라 국자죠? 나라 국자. 그래서 이제 보면 국. 예, 벌써 우리가 다 읽으시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뭐예요? 있을.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신라겠죠? 신라 이제 우리나라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를 보세요. 자, 현. 이건 안 알려준다고 그럽니다. 아시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그건 이제 가물현이라고 그러는데 사슴인데 거물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오늘날에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거물현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제 본래 아주 까만 이런 검정색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주의 색깔을 저 색깔로 표현을 많이 해요. 우주의 색깔을. 전에 그 하늘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즘 이제 우주의 실체가 많이 밝혀졌지만 우리 선조들이나 조상들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저도 사실 아니거든요. 좀 전에도 이제 사실은 우리 어머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머니 아버님 연세 좀 드시면 사실 점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보면은 우리가 가시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맞추기 희한하게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죠? 아마
안 보고도 싶은 게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일단 우주 자체가 이렇게 검정색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는 검붉은색이라고 해요. 검붉은색. 검지만 약간 붉은색이 감도는. 현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묘. 묘하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현묘하다, 오묘하다 때 얘기할 때 이 현자를 써줘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묘자가 나오죠. 묘자에도 어떻게 아시다시피 뭐예요? 개중전자가 들어가요. 조금 계시지만 묘한 존재예요. 그래서 근데 현묘 이게 이제 묘한 묘자예요. 알고 계시죠? 이것도요. 현묘. 지자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어조사치, 갈치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뭐 이런 뜻을 해석하면 돼요. 현묘, 지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뭐가요? 현묘한 도가. 그렇죠? 현묘의 도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현하고 묘한 도가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이것이 얘기를 할 테니까 하면서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르기를 말하기를 뭐예요 이게요? 말할 왈, 또는 가로되 왈, 말씀할 이런 것들 있죠? 가로되 왈 그러죠? 왈자 이제 말씀하시기를 또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문장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로되 뭐라 그래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풍류.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현묘한 도가 뭐라는 얘기예요? 풍류라는 뜻이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보면은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와 수준으로는. 제가 또 말씀드렸죠? 여기는 사실 여러분 안다시피 익산시도 제가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녀도 가장 어머니 수준이고. 그러니까는 자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뭐가요? 현묘한 도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물현이라고 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요 글자가 굉장히 오묘해요. 알겠죠?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일러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풍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의미적으로 얘기는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철학적인 의미가. 풍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풍류를 안 해요. 어떻게 그러면 요즘엔 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얄팍한 뭐예요? 춤이나 좀 출 줄 알고 노래나 좀 할 줄 알고 그런 것을 풍류를 안다라고 얘기를 그러죠. 진짜 풍류는 가무령이라고 해서 이제 가무에 능하다고 해서 가무에 능하다고 해서 그렇죠.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노래를 춤이죠. 춤. 가무에 능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가무를 알고 의미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문장까지도 통달하신 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죠? 나머지 벌써 다 고개를 끄는 거지. 그러시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꼭 일러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풍류라고 한다. 얘가 되게 어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다 벌써 보면 다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설교지원, 설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 같은 데 얘기하면 이제 초학교 얘기하는데 설교라는 말 있죠? 설교. 그렇죠? 말씀설, 가르칠 교. 이게 말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통째로 해서 그냥 말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설교. 보세요. 설교하는 또 지자가 나왔네요.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앞에 이거 보면 원자가 있어요. 원천이래요. 자, 물이 흘러나오는 기본적인 근원을 얘기를 하죠. 근원. 그렇죠? 우리가 근원을 얘기하잖아요. 자, 나무는 어디서 생겨요? 뿌리에서부터 올라가죠? 그렇죠? 물은 어떻게 해요? 조그만 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처음부터 큰 물이 생겨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샘에서 솟아서 여러 군데에서 물들이 흘러 모여서 요게 샘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의 근원은 그래요. 그렇죠? 또 어린 곡식 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것의 근원은 설교의 근원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자, 이렇게 그냥 하시고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할 가르칠 평. 말씀설. 낱글자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가르칠 교 그래요. 이것의 근원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렵게 가르쳐야 사실은 머리에 남는 것이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의 그 백설백낙천이라는 요 시인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는 쉬운 것이 가장 진리에 근접한 것들이에요. 볼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의 근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비상선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요 글자도 뭐 가진 글자예요. 예. 그 다음에 요 글자도 미리 써놓고 얘기하실게요. 예. 자, 보고 역사도 되어 있죠. 잘 보시면, 자, 이건 뭐예요? 무슨 자예요? 갓줄피 그러죠? 우리가 유비구만 할 때 요 글자를 많이 써요. 옛날에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들. 그렇죠? 유비구만 할 때. 유비구만이 무슨 뜻이죠? 미리 환란에 대비하면 근심이 없다. 그렇죠? 네. 미리 환란에 대비하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갓줄피자예요, 우리가. 갓줄피 그래요. 갓줄피.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것은 말씀을 들어요. 이게 상세하다 할 때 상세할 상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상세하다, 자세하다 할 때 상세하다면 자세하다는 말 같죠? 그렇죠? 네. 같은 의미죠. 네. 상세한 상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자 사람이 있는데 산 속에 있네. 그렇죠? 신선을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신선선자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역사하다 할 때 산자고. 신선들의 역사에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해가 되죠? 어려워잖아요. 그렇죠? 예. 선사에 자세하게 갖춰져 있다. 또는 쓰여져 있다. 뭐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갓줄피. 써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요. 어디에요? 신선들의 역사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신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예요? 쉽게 해서 뒤에 이제 도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수도하는 사람, 도를 닦는 사람, 정신적으로 아주 고매한 상태에 이르신 분들 또는 오늘날 판단이 이제 철학을 하시는 분들. 서양에서 얘기하면 결국 이제 그저 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서양적인 의미는 어머니 아버지들 옛날 생각나실 거예요. 철학자를 보면 필라사피스트라고 해요. 필라사피스트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요것도 이제 왔으니까 알고 계시니까 한번 써보시면. 필라사피스트라고 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필라가 필러스고 요거 있는데 뭐 이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제 옛날 생각하시면서 혹시 집에 가시면 그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도 한 번씩 따르고 그러세요. 그래야 정신 건강이 좋으세요. 아시겠죠? 예. 이거 있는데 이러한 그 신선은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해요. 속세하고 인연을 끊고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세하고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속세를 떠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뭐예요? 조금 생각을 바꾸면 속세하고 떠날 수 없는 인연이 맺혀져 있다는 것도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저 혼자 그냥 세상에 나오는 거 아니죠?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 인자도 한자에서 얘기해. 사람 인자도 역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서 있는 건 형태를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낼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서 있는 형태가 사람 인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집단생활, 조직생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요. 서로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렇죠? 네, 관계 속에서. 관계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정하지만 속세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 산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속세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속세와 어떤 인연과 끈을 맺고 있는 것에 사실 얘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러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상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조금 보면 거기 어려운 자 없어요. 거기 보면 이제 신뢰.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 열매 실자지만 알고 계시죠 이것도요. 그렇죠? 매실 때 요거 매실 그 열매 얘기하는데 열매 실자예요. 근데 여기는 진실로 참으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해내 그래요. 이것은 그러므로 이해. 뭐 만이나 이런 것들을 앞뒤로 이렇게 이어나갈 때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리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열매 실자고 신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포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 아주 저 평소에 많이 쓰던 글자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포함하다, 안고 있다. 본래 그런 것들이 쌓아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안에다 머금다.
그런 뜻이에요. 입안에 머금는 거. 그렇죠? 네, 뻥. 포함하다. 그렇죠? 포함하다. 그렇죠? 같이 쌓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내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이에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요? 포함 무슨 교회? 3교. 세 가지 가르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가르침에. 이렇게 또 설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기본적인 원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혹시 이제 자꾸 글 같은 것도 필사도 좋으세요. 불경이나 성경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원불교 경전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때로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글씨도 좀 써보고 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3교라고 설명해서 이제 뒤에 이제 3교의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비상선사에 이게 선사에 갖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3교, 세 가지 교회, 세 가지 가르침에 또는 세 가지 종교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은 종교라고 해도 되고 가르침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가르침이라고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3교에. 그렇죠? 세 가지 종교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천천히 보시면. 그 다음을 보세요. 이제 보면 네, 쭉 설명이 나오는데 접화분생. 이것도 그냥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역시 그 어떤 가르침이나 종교 이런 것들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래도 제가 한 특강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의 가장 그 바닥에 깔고 있는 것,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단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러죠? 사랑이 없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접화원생이라는 말도 굉장히 보면은 많이 쓰이는 말인데 잘 보세요. 접화. 자, 여기도 뭐 특별하게 어려우신 건 없어요. 이게 접이라는 것은 이게 손이 들어가 있어. 붙었어. 그러니까 이게 접합하다, 접촉하다. 그렇죠? 네. 또는 이제 좀 우리 어머니들 다들 알고 계시니까는 뭐예요? 암수가 교접하다 할 때 이 접자를 붙어요. 붙어먹잖아요. 붙어먹는다는 말 기억을 그러죠? 이 접자를 많이 쓰게 돼요. 접해서. 그렇죠?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냥 같이 있어야 돼. 같은 자리에. 붙죠? 왜? 아버님은 반 배를 잡는. 똑바로 붙이면 이게 붙는 거예요. 그렇죠?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이따, 이것을 좀 이따 설명, 이게 별 화자죠? 별 화자인데, 좀 이따 이제 요거 뒤에 있는 거 먼저 설명하고요. 자, 이것은 뭐예요? 무리. 군. 그렇죠? 빼거리. 그렇죠? 빼거리를 얘기해요. 무리들. 무리 군자예요. 무리 군자. 무리 군. 무리 군. 이 군생, 그냥 요거 그냥 통째로 그냥 거기에요. 그냥 부시니까 하나 설명해 준 거. 군세가 뭐예요? 살아있는 것들이 무리예요. 죽어있는 거 포함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무슨 그 이해로식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생자의 날생자. 살아생, 살생자. 그래서 그 군생.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접해서 화. 됐다고 그러는데 이 화라는 말은 뭐냐면은 변화를 시켜주는 걸 얘기해요. 변화. 변화. 내가 이제 그 엊그제까지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밖에 몰랐는데 오늘은 서너 가지 사실을 누군가에 의해서 알게 됐어. 내가 저분에게 뭔가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변화할 때 이 화자를 내요. 아시겠죠? 이게 A라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저쪽에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좋지 않은 방향의 악화라든가 이런 말도 쓰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화라는 말은 우리가 감화라는 말을 써요. 감화. 보면은 이제 뭐 좋아할 때 화자로 쓰기는 하지만 감화라는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서양 사람들 얘기로 이제 이것도 나왔으니까 우선 그냥 머리를 잠깐 들으세요. 보면 우리가 혁신이라는 말을 해요. 혁신. 그러게 했는데 즉 우리가 그 변화를 시켜서 어떻게 돼요? 저 혁신을 하게 되면 그게 발전이 돼요. 사람이 어떤 단계에서 더 나은 단계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전이라는 말로 얘기를 해서 디벨롭먼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렇죠? 자이든 타이든 무언가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무익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3교가 이제 이걸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세 가지 가르침이. 그렇죠? 이제 뒤에 또 한번 보시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와요. 사역.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본 글씨예요.
또 차. 그렇죠? 한 번 더 하는 거. 또는 같을려. 또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삼교는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한마디로 얘기가 돼요. 이게 첫번에 감화시킨 거, 변화시킨 거. 그래서 신뢰, 이해, 같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쭉 나와요. 거기 이제 차하고 열을 잠깐 떼야 돼요. 이해와 뭐뭐 같다. 영어로 좀 자꾸 이제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에 워낙 공부를 하셨는데 뭐뭐 같다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어떤 사실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음과 같다 하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사실들이 쭉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구조가. 예, 한자는 사실 영어 구조가 비슷한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했는데 차역 또한 이와 같다. 그랬어요. 같을 여자죠? 같을 여자는 너무 잘하시니까. 또 차. 접하고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세히 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같을려. 같을려. 같은데 이제 뭐냐면 잘 보세요. 요것도 많이 보시던 글자예요.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입, 즉, 효, 어, 가. 이렇게 되네. 이것도 너무,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천자문까지 다 끼시고, 아버지는 천자문 옛날 끼시고 그랬을 판인데, 요것은 뭐 그냥 식은죽 먹죠. 그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뭐예요? 누워서 피자 먹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워서 피자 먹기. 우리는 식은죽 먹기인데 서양 사람들은 누워서 피자 먹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잘 보세요. 입 무슨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죠? 곧 즉 그래요. 들어가서는 뭐예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효 무슨 여기까지만 봐볼까요? 집에 들어가서는 곧 효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효라는 건 쓰기지만 효도하다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가 이렇게 돼 있어요. 뒷부분이 되는데 이거 같이 보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조사라고 해서 어디 어디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는 또 집에서는 효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그렇죠? 어디에요? 밖에서 활동하다 행동하다 들어가는 거 어디로 들어가요? 집이 없어요? 집이 돌아갈 집이? 그건 아니죠? 얘는 입즉 집에 들어가서는 곧 뭐예요? 집에 효도하고. 여기서 결국은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족의 형성이 들고 요것도 저 어머니한테 제가 그 특강을 몇 번 했지만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계셔야지요. 엄마 아빠 없이 어디 가족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계셔야 자손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통사에서 가족과 우리나라 지금 현대사에서 가족은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한번 나중에 기회가 한번 보시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집안에서 효도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집에 들어가서는 입가 즉 효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문장을 맞추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입즉 효 어 가 그리고 집가자 집가자 입즉 효 어 가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효도하고 효도가 나왔네요. 그렇죠? 효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미 우리 민족은 우리 한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효도에 대한 개념을